코로나19가 앞당긴 새로운 수업. 하지만 언젠가 다가올 교육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의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확장하고 이를 넘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리웠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재밌을지를 시대에 맞춰가는 수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교사의 역할은 수업의 혁신과 학교의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우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 수업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구나, 저도 수업을 할 수 있구나. 학교가 학교의 고유의 내려오는 모습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교육 시대, 미래 교육의 변화에 맞춰 학교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게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또 이런 교육의 변화 앞에서 가장 변화가 느렸던 학교 현장이 지금 가장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요. 미래교육에서의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육은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육 또한 공공재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결국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래사에 잠깐 갔다 오게 해준 그런 경험을 준 것 같습니다. 최태원 선생님. 네. 포스트 코로나 뭔지 아세요? 요즘 하도 언론에서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이후의 모습. 제가 너무 또 쉬운 질문을 했구나. 아니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더 어려운 질문. 네. 이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교육의 변화, 학교의 변화, 뭐가 가장 크게 드러날까요?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 이 오프라인에서 가정이건 어떤 공간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부터는 온라인 교육의 그렇죠. 어떤 깃발이 올려지는 첫 출발점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학교에서의 교육이 학교 울타리, 개념적인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개념적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 김성준 교수님, 네.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저는 변화 이전에 우선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예를 들면 학교가 얼마나 소중했고 급식이 얼마나 소중했고 그렇게 방학을 원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죠. 선생님들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걸 보면서 변하지 않는 또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 그리움만 쌓이네. 딱 맞는 노래고요. 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는 거죠. 과연 학교에 가야 돼?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콘텐츠에 접촉이 가능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선생님들도 이미 있는 솔루션 갖고 콘텐츠를 막 이렇게 송출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과연 필요한가? 예를 들어 공익요원이 틀어도 되는 거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학교라는 게 뭐냐, 교사라는 게 뭐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학교 안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소위 학교 완결형 교육 구조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으로 넘나드는 소위 넘나들며 배우기라고 하죠. 온 오프라인으로 학교 바깥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이제 배움의 경계 자체가 상당히
허물어지고 유연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근본적인 그 교육 체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이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교육의 공간적, 시간적 경계가 무너졌다. 학생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 이것이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뭐 빈부의 격차, 그 빈부의 격차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만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IT의 격차, 스마트 격차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내가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얻어갈 수 있는가 이미 그 격차 출발점이 차이가 있다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이 스마트 교육에 있어서의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줄 것인가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문제점들이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온라인 교육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지. 김성준 교수님. 공공의 플랫폼이 되게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기가 없어서 접촉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그 교육 공유제라고 하는 것들에 접촉해서 콘텐츠에 접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후에 그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교육지원청의 공공기관에 의한 어떤 지원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과 지역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어져 있는 그 그룹들, 사람들을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핀셋 지원을 앞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 코로나19 이렇게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완전히 경험을 했죠. 많이 피곤하셨죠? 매우 힘듭니다. 날짜를 세워봤더니 150여일을 저희가 방학을 했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밥을 450끼니를. 네네. 학교를 가면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큰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물론 소중했지만 네, 이제 급식의 소중함도 저희가 또 깨닫게 됐고 우선 가정 내에서 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보호자들이어도 똑같은 보호자여도 좀 교육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또 차이 그리고 자녀별로 전부 다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를 다 이용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이제 사교육이 사실은 이제 공교육은 완전히 멈췄지만 사교육은 사실 암암리에 이제 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또 유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온라인 개학은 부모들의 이제 보호자들의 어떤 경제력과 교육에 대한 열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해서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좀 심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학부모들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학생들을 직접 온라인 수업으로 케어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이제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스킨십, 그런 눈빛의 교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거를 그래도 대체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쌍방향으로 활용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화면은 요만한 거고 네, 그거를 관찰하는 거에서 학생들의 표정이나 느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학교라고 하는 건 배우는 곳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배움을 넘어서 다양한 성장의 경험들이 학교 내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생님 보고 싶어요, 뭐 친구 만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앞으로 학교 교육이 또는 학교의 역할이 많이 변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정경원 소장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 지식이나 이론이나 정보에 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아마 상당 부분 흡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서적 교감이라든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관련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은 뭐냐면 교육 주체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그렇다면 이제 이 큰 흐름으로 보면 고교 학점제도 그 징검다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어떤 성향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 하고 개별화된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바로 거기에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징검다리를 거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 개인의 어떤 특장점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의 요구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미래 교육과정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과거의 지식의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른 도구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우리 21세기를 앞으로 살아갈 인재들은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first yes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 협업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창의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의 목적이 이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학교도 그에 맞춘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역할 속에서 선생님 현장에 계시니까 학교 현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학교 공간을 바라보면 교실과 그 외의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이 그 공간적인 의미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수업을 듣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학교의 공간적 가치가 이제 지식이나 공부 외적인 부분이랑은 조금 분리돼서 공간적 가치를 인식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 몸과 마음으로 직접 마주하는 공간. 네, 그런 의미들이 더 부각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인식 변화에 따라서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도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영어 체험실이나 도서실 이런 게 좀 더 개선된다던가 혹은 학생들이 편안하고 정서적인 교감이나 창의성이나 유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인테리어나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학교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느라고 바빴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조용히 학교는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 어떻게 새로운 상황을 준비했는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상색초등학교. 교실에 선생님은 계시지만 선생님 앞 책상과 의자는 아직 비어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수업은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원격 수업이 음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리코더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시계는 9시 5분을 가리키고 시작하자. 안녕.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어. 그치. 선생님은 빨리 너희도 왔으면 좋겠어.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이 꾸준히 만나는데요. 4학년 임가운 학생도 매일 이 시간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시계라는 음악 다시 한번 상쾌하게 불러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저 소리를 부모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모든 수업이 공개 수업이 돼버려요. 너무 공개 수업을 하시는 공개 수업이야. 네. 리코더 부는 법을 배워보는 음악 시간.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죠? 리코더 있잖아. 일단 가온아, 지금 리코더 한번 하는 거 연습 한번 보여줄래?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파가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온이가 거기서부터는 조금 느려, 10플랫 나올 때부터 좀 느려지고 그러거든. 저렇게 잘 보이네. 웹캠을 또 설치하고 그리고 모니터 앞쪽에 제 핸드폰으로 해서 혼자서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1대1 지도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연습한 거를 다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작! 잘 될 리가 없죠. 나름 매력 있는데요? 네. 나름. 자동으로 돌림노래가 됩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달라서 제대로 예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준 게 저는 한없이 진짜 잘한 것처럼 예쁘게 보입니다.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재미있게 뭐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고 그래서 재밌어요. 학교의 기능이 정지된 시기에 상색초등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학생과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그 교육의 본질이라든지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성 이런 부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 결손을 최대한 방지한다든지 또는 아이들에게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욕구, 재미 이런 걸 줄 수 있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지금 현 시점이. 같은 시간 또 다른 곳에서도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6학년 문지호 학생의 영어 수업 시간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매우 원어민 선생님이시네요. 학생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업이 1대1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Jiu? My favorite subject is art. 선생님들하고의 소통도 어느 정도는 그 시간대에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네. 아이들과의 이 접촉면을 늘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오늘의 수업이 다 끝난 시간. 그런데 선생님은 아직 퇴근하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준비물들을 싸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다음 주에 쓸 거라서 거기 설명서 이거 리완이랑 현우거든요. 가는 길 일주일에 2번 학생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모아 전해주고 다 쓴 꾸러미는 다시 받아온다고 합니다. 배우는데 운전들 조심하시고 건강히 요즘 배달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직접 나갑니다. 직접 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는 그냥 직접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진짜 네. 학생들 명수형 학생들이 없어서.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갈 수 있는 가능한 거예요. 거죠. 네. 가능하지. 학교에 오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지역별로 나눠 직접 꾸러미 배달을 갑니다. 학생들에게 향하는 선생님의 설레는 발걸음. 안녕. 민준이 거, 승준이 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도착 시간을 기다려 미리 마중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어때? 심심해? 선생님 덕에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같죠? 가정 방문을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네네네. 일주일에 2번씩 나가요. 2번씩 나가요? 네. 월요일에는 과제를 배부해주러, 금요일에는 그걸 수거해가지고 피드백 해주고.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네요. 어떨 땐 학생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에 걸어두고 오기도 합니다. 학습 준비물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꾸러미. 쌤이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쌤을 볼 수도 있고 쌤하고 더 친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좋아요. 교육의 변화가 인도할 아이들의 미래. 교육은 위기를 극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사랑, 열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수업에서만 딱 학생들 만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1대1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참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의 소중함 이걸 다시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학생, 교사, 학부모 이 3주체가 이렇게 서로 그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았을까요? 지금 알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죠.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부모님? 저는 지금 보면서 저희 초등학교도 사실 선생님들이 엄청 애를 쓰셔서 꾸러미도 하고 저희 이제 학교 공사도 또 시작이 돼서 위험하니까 워킹스루 방식으로 무인으로 이제 다 사인하고 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지역신문에 좀 기고글도 한번 썼는데요. 보니까 이제 또 이 학생의 인원이 좀 적은 학교들은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구나 해서 좀 더 부러웠던 저희 학교를 참 좋아하는데 더 부러웠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미래 학교에서 우리가 자꾸 온라인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래에선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미래 학교의 모습의 또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학급당 학생 수가 왜 중요한지를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또 공감을 하게 되고요. 1대1 수업 지도가 굉장히 참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고 선생님 학교에서 봤을 때 이 교사들의 헌신이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아까 그 학생이 선생님이 직접 찾아왔을 때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대면 수업의 중요성 우리가 대면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온기를 나누고 교감하고 정서를 나누는 것이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 기능들이 새롭게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대면 수업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김성준 교수님 어떤 면에서 중요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해지고 저 친구가 어떤 속성과 뭘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심층적인 활동이라든지 의미가 결합된 어떤 것들이 되려 그러면 결국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삶의 그 관계성이 쌓인 상태에서 이제 이게 결합이 되면 온라인이 결합되면 그 효과는 훨씬 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맞다. 그냥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을 봤다가 실제로 선생님이 찾아오니까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학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소외감 아니면 사람을 그리워함 이런 것들이 절실해질 거란 말이죠. 학교를 안 나감을 통해서 사실 저희도 오늘 이제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학교를 왔는데 이게 방역 지침으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나 학생들이 왔을 때 선생님을 너무나 반갑게 달려와서 막 안고 싶은 막 달려오는 선생님들은 아니야 거기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학생들은 그만큼 학교가 그리웠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학교는 결국 그 학생들을 안아주고 그 학생들을 보듬어주고 그 가운데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다시 전달해줘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학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어떤